환자가 사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호자한테 설명을 침착하게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저도 똑같이 부정 분노가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표창주 자꾸 좀 주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중추외상센터 드라마 원작자가 돼가지고 외상외과 교수님들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나오신 분은 그 중에서도 끝판왕, 경기 북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외상외과 이사장님 조항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경기 북부 외상센터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센터장을 또 맡아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몇 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당직을 쓰시고 얼마나 하신 거죠? 2010년부터 2015년, 4년? 그 정도까지는 일월목 쓰고 그 다음에는 한 1월 정도로 지금까지. 1월. 1월이면 이틀 연속인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한 번 할 때 쭉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사실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당직이 1월이라고 하면 그럼 저분은 병원은 일주일에 2번 나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외래 환자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외래 보거든요. 네. 반나절. 그런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반나절만 근무하시니까 되게 편하시겠네요. 뭐 이렇게 빙상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위는 조금 나와 있고 밑에는 많잖아요. 그쵸, 사실 다른 그쵸. 일들이. 중증외상센터는 또 말씀하신 대로 외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필수. 그걸 안 보면 아예 얘기가 안 되는. 네. 한 번은 보고 또 한 번은 1.5배속으로 한 번 더 봐서. 2번이나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라마에는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되긴 했어요. 외상외과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탄식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학회분이 나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의 수건 사업은 대개는 질환을 알리는 데 있어요. 어떤 캠페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돌발성 난청 이럴 때는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뭐 난청이 있을 때 보청기 안 하면 치매 확률도 올라가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 저희 학회의 주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외상외과 교수님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을 모신 김에 혹시 학회 차원의 수건 사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외상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우리나라에 17개의 외상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야구 할 때 보면은 막 스토브리그라고 트레이드 하잖아요. 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적고 막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빼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막. 그러니까 지금 신규는 없고 안쪽에서 돌고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일단 수건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왜 그럼 후배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노력 대비 성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그렇죠. 거는 좀 적고 우리는 하나 한 땀 한 땀 이거 꼬매는 그런 기술과 이런 것들 연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급박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0% 오를 수는 없고 만약에 조금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기술도 이제 하나만 익히면 안 되잖아요. 거의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과 이런 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일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뭔가 보상할 만한 반대급부가 있냐, 아니면은 서로가 이제 계속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외상외과 교수님들하고 만나보면 이틀은 근데 거의 디폴트 값이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죠. 일주일에 이틀을 당직을 서고 대의 외래를 보거나 혹은 자기 환자를 보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문제가 많이 귀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돈이 많으면 인력 더 뽑을 수 있고 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나라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이 그래도 점점점 있긴 한가요? 외상외과 저희 얘기를 하면은 복지부도 옛날보다 인건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니까 티오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각 병원당.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외상 전문의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정부에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꼭 지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지원금이 있긴 한데 지금 받는 임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인력 충원하는데 써라 라는 그렇죠. 식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각 병원, 각 외상센터당 13.8
8명이 근무를 하다가 2023년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1.1명으로 더 줄었거든요. 아, 오히려 줄었네요. 줄었죠. 이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좋았는데 지원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네. 줄었다. 이런 그쵸. 거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돈을 지원한 거는 액션한 거는 맞는데 맞죠. 액션은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거는 어찌됐건 이게 작동을 제대로는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직접적인 유인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거가 맞네요. 제가 따로 통계를 봐도 처음에 외상외과 전문의를 딱 개설했을 때는 그때는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맞습니다. 많을 테니까 대기 인력들이 네. 딱 한 번에 듣죠. 빵 해서 그때는 되게 많았는데 그다음부터 매해 지원 인력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세부 자격을 땄는데 지금은 외상외과 센터에서 일하지 않는 분도 대단히 많고 외상센터에서 일하지 않는 그 분들이 계시고 또 갱신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세부 전문의라는 게 또 있는데 외상학회에서 어느 일정 자격, 환자를 어느 정도 보고 연구라든지 능력이 되는 분들을 외상 세부 전문의 자격을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 인력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딱 우리 외상 네. 세부 전문의 제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86명이 딱 지원을 하셔가지고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40명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으로는 13명 정도가 처음으로 했고 기존에 또 갱신,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세부 전문을 가졌던 분들이 또 갱신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경제적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 이 세부 전문의 자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값을 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치를 많이 못 느끼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5년,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근무하는 건 당연히 복지부에서도 파악이 되니까 좀 5년 근무하면은 뭐 고생했다, 뭐 그만둬, 뭐 이렇게 수는 없을까요? 그게 막 엄청 큰 거 아니더라도 작가들도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며칠 되면은 출판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줘도 그렇군요.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게 되게 기념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미국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약간 의도적으로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돈으로만 보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목숨 걸고 일하는 건데 어떻게 목숨값을 치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영웅을 만들어주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계속 띄워주고 하는데 영웅 만들어주셨고. 저는 그게 제일 네. 값이 안 드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표창주 자꾸 좀 주고 어찌됐든 간에는 정부에서도 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꾸고 만들어 나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존경과 완전히 정반대로 다친 사람들이 오면은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분노를 할 때 잘못하면 날라차게 날아오고 새로 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치겠죠, 사실은. 그렇죠.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사망이 막을 수도 있지만은 100%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증외상의 예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상 정도잖아요. 어쨌든 외상 정도가 제일 심각하고 근데 이송이 늦어졌고 그러면 남은 의료진의 몫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술기를 했어도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피한 사망이 있거나 불가피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뭐 법적인 책임을 따진다든지 혹은 물리적인 폭행을 한다든지 뭐 정서적인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런 거는 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야겠죠. 환자가 사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호자한테 설명을 침착하게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저도 똑같이 부정 분노가 들어요. 왜냐면은 그쵸. 환자 사망을 했으면은 이럴 리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뭘 막 그러면서 나도 나한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우리도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제대로 보호가 돼도 지원율이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도 동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막 돈 벌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봤을 때 그게 보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선배들 중에 뭐 누군가가 진짜로 뭐 법정에 섰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나도 언제든지 저 일을 하면은 저기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우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의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세분화가 되어 사실. 있죠. 정형외과만 해도 손 보는 분, 팔꿈치 보는 분, 어깨 보는 분, 발목, 무릎, 고관절 이렇게 하면은 뭐 8사람, 9사람 되어 있고 너무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병원에 근무하지만 밤에는 이제 응급이 올 때 대부분 그
세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밖에 안 계시니까 이 한 분이 24시간 365일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다친 사람들은 만약에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전체 세부 전문의를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좀 통합적인 학문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거죠. 외과 의사지만 당연히 우리 그 백광혁 백광은 다 하죠. 백광 교수도 심장 수술을 하죠. 네. 근데 당연하고 저도 합니다. 급할 때는. 저 팔다리도 하고. 그렇지만 당신 세부 전문 있어라고 딱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응급을 가로막는 원인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 세부 전문의에 대한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소아인데 내가 그냥 일반 외과 선생님인데 수술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법적으로 왜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데 이거 했어?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는 병원은 소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소아 수술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제가 소아 수술한다고 월급이 올라가진 않죠. 전혀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충분히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못하러 그걸 해? 그렇게 돼서 그거는 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통합적인 학문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한 사람이 멀티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할 수 있고, 그거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합의까지 같이 되면은 그게 더 응급 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상 학회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 뭐 닥터프렌즈 한번 모시면 원래 잘 안 보내드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수건 사업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더 이어서 다른 내용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말 해야 되나 좀 하다가 그래도 속에 있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학회에서도 이런 자료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주긴 했는데 많이는 못 보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들 중에 다 자기 말씀 못한다고 하지만 막상 해봤을 때 말씀 못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다 이렇게 안에 꾹꾹 담은 게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참 현장의 어려움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